오두막 편지 5번째. 새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다. 가을에는 차맛이 새롭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가을 기운에 밀려갔다. 요즘 산중의 가을 날씨는 이 밖에 무엇을 더 구하랴 싶게 산뜻하고 쾌적하다. 가을 날씨는 자꾸만 사람을 밖으로 불러낸다. 산자락에는 들꽃이 한창이다. 노란 좁쌀 같은 꽃을 달고 하늘거리던 마타리가 한 곱이 지나자 개울과 습한 곳에는 용담이 보랏빛 꽃망울을 가득 머금고 있다. 밭머리에 무리지어 핀 구절초와 야생 당귀꽃도 가을꽃 중에서는 볼만하다. 개울가에서 당귀꽃 사이로 보이는 오두막은 산울림 영감이 사는 그런 집 같다. 올 가을은 산에 열미가 많이 맺혔다. 돌배나무 가지마다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가지들이 처져 있다. 밤사이 돌배가 수두룩이 떨어져 있다. 마을에서는 이것으로 술을 담근다고 하는데 나는 쓸 일이 없어 나무 아래서 그 향기만을 맡고 다람쥐들이 주워 먹는다. 다람쥐가 앞발로 돌배를 들고 야금야금 먹는 모습은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럽다. 달에도 예년에 볼 수 없을 만큼 넝쿨마다 주렁주렁 열렸다. 서리가 내리면 맛이 들 텐데 짐승들이 먹고 남기면 얼마쯤 내 차지도 될 것이다. 뒷곁에 있는 산자두도 풍년을 맞았는데 밖에 나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더니 비바람에 죄다 떨어져 삭고 말았다. 그 열매의 향기로 온 산중의 별떼들은 모여들어 붕붕거렸다. 땅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짓밟히고 허물리면서도 철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가 싶으니 그 모성적인 대지에 엎드려 사죄를 하고 싶다. 가을은 차맛이 새롭다. 고운 다습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맛이 제대로 안 난다. 여름이 가고 맑은 바람이 불어와 만물이 생기를 되찾을 때 차향기 또한 새롭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다기도 바꾸었으면 새롭다. 여름철에는 백자가 산뜻해서 좋고 여름이 지나면 붕청삭이나 갈색 계통의 그릇이 포근하다. 여름철에는 넉넉한 그릇이 시원스럽고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좀 작은 것이 정겹다. 무더운 여름철에 발효된 차는 그 맛이 텁텁하고 빛이 탁해서 별로지만 가을밤 이슥해서 목이 마를 때 발효된 차는 긴장감이 없어 마실만하다. 녹차는 2번 우리고 나면 3번째 차는 그 맛과 향이 떨어진다. 홀로 마실 때 내 개인적인 습관은 2잔만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밖에 나가 어정거리면서 가벼운 일을 하다가 돌아와 식은 물로 3번째 차를 마시면 앉은 자리에서 잇따라 마실 때보다 그 맛이 새롭다. 애써 만든 그 공과 정성을 생각하면 2번 마시고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렇다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3잔을 연거푸 마시면 1~2잔 마실 때의 그 맛과 향기마저 반납해야 한다. 차의 분량은 물론 찻잔의 크기 나름이지만 찻잔의 반을 넘지 않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찻잔에 가득 차도록 부으면 그 차맛을 느끼기 전에 배가 부르다. 이런 차에는 차의 진미가 깃들일 수 없다. 차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 차의 품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차를 마실 때는 모든 일손에서 벗어나 우선 마음이 한가해야 한다. 그리고 차만 마시고 일어나면 진정한 차맛을 알 수 없다. 차분한 마음으로 다기를 매만지고 차의 빛깔과 향기를 음미하면서 다실의 분위기도 함께 즐겨야 한다.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정치나 돈에 대한 것 말고 차에 어울리도록 맑고 향기로운 내용이어야 한다. 차를 마시면서 큰 소리로 세상 일을 참견하거나 남의 흉을 보는 것은 차의 결례를 범하게 된다. 지난 여름 연꽃차를 마신 이야기를 해야겠다. 연꽃은 날씨에 따라 개화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맑게 개인 날은 아침 6시쯤에서 꽃이 문을 열고 저녁 5시 무렵이면 문을 닫는다. 꽃이 피었다가 오므라든다는 표현이다. 연꽃은 나흘 동안 피는데 이틀째 피어날 때의 향기가 절정이라고 한다. 이틀째 피어난 꽃에 주로 벌들이 모여든다. 연꽃차는 이틀째 핀 연꽃이 오므라들 때 1~2잔 마실 정도의 차를 봉지에 싸서 노란 꽃술에 넣어둔다. 이때 너무 많이 넣으면 그 무게를 못 이겨 꽃대가 꺾인다.
하룻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 꽃이 문을 열기를 기다려 차 봉지를 꺼내어 차를 우려 마시면 연꽃차만이 지닌 황홀한 향취와 마주치게 된다. 이때 보통 차처럼 끓인 물을 식혀서 우리는 것보다는 차디찬 물로 차를 우리면 연못가에서 듣던 바로 그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꽃한테는 너무 잔인한 방법이고 차의 정신에도 어긋나지만 이틀째 개화한 꽃을 따서 그 안에 차를 한 움큼 넣고 비닐로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그때그때 꺼냈으면 된다고 한다. 옛 도반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나로서는 권할 만한 일이 못 된다. 1년을 두고 단 한 번 피어난 꽃이 너무 애처롭지 않은가. 차의 진정한 운치는 단박하고 검소한 데 있다. 그릇이 지나치게 호사스러우면 차의 운치를 잃는다. 차의 원숙한 경지는 번거로운 형식이나 값비싼 그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릇에 너무 집착하면 단박하고 검소한 차의 진미를 잃게 된다. 맑은 바람 속에 맑은 차를 마시면서 맑은 정신을 지니자고 한 소리다. 글 쓰는 숙제를 마쳤으니 차나 한 잔 마실까. 내 오두막의 가을 거지. 내 오두막의 가을 거지도 이미 끝났다. 가을 거지래야 고추 따고 그 잎을 훑어내고 감자와 고구마를 캐고 호박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다. 옥수수는 다람쥐들이 벌써 추수를 해버렸고 해바라기도 나는 꽃만 보고 쉬는 다람쥐들의 차지가 되었다. 개울가에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면서 곱게 물들었던 나뭇잎도 서릿바람에 우수수 무너져 내린다. 빈 가지가 늘어나면 겨울철 땔감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여름에 실어다 놓은 통장작을 패는 일에 요즘 나는 재미를 붙이고 있다. 나무의 결을 찾아 도끼를 한두 번 내리치면 쩍쩍 갈라진다. 질긴 소나무와는 달리 참나무는 그 성질이 곧아서 정통으로 맞으면 시원스럽게 빠개진다. 일에 재미가 붙으면 쉴 줄도 모르고 지칠 때까지 매달리는 성미라 일손을 멈추고 며칠 동안 밖으로 나돌아다녔다. 들녘에서는 요즘 벼베기가 한창이다. 제천, 백운면, 평동, 마을 박달재 아래 장환이네도 내가 가던 날 벼를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논에 엎드려 낫으로 한 포기씩 베느라고 허리가 휘고 눈알이 빠지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콤바인이 탈곡해서 포대에 담아주기까지 한다. 1,300평 논에서 거두어들이는데 1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는다.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화가인 장환인의 아버지와 논두렁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 집 농사 짓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전혀 쓰지 않고 퇴비만을 주는데 처음 몇 해는 소출이 시원치 않았지만 지력이 점점 회복되면서 나아져 갔단다. 금년에는 시험 삼아 문혼에 우렁이를 길렀더니 우렁이가 잡초를 제거해 주어 김맬 일이 없었다고 한다. 올 농사가 가장 실하게 됐다면서 더 겪어보고 이웃에게도 널리 권할 생각이라고 했다. 화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살기 편해졌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며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인물들로 많은데 어째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나빠져 가는지 알 수 없군요. 그날 노뚜렁에서 나는 이 말이 생각의 실마리를 풀리게 했다. 세상은 우리들 마음이 밖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기는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마음에서 나온다. 신념에서 나온 그 기운이 우리 몸과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진동수를 지닌 파동이며 에너지가 있는 물질 입자라고 현대 물리학에서는 말한다. 우리들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지니면 그 파동이 이웃의 밝은 진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나쁜 생각을 하면 어두운 진동을 일으키며 둘레를 나쁘게 만든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업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커다란 생명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지체들이다. 그런데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 생명의 신비인 그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주에 가득 찬 그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막혀 있어 세상은 병들어가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세상은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려 하지 않고 밖으로만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세상은 점점 나빠져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들은 절제하고 자제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더욱 불행하다. 절의 객실에 묵으면서 지난 주말 텔레비전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다시 보았다. 역시 좋은 영화다. 교육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통감하게 한다. 미국에서 최고 가는 대학 진학 예비 학교의 교육은 전통, 명예, 규율 최고이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네 가지 교훈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두려움을 지니게 하는지 소름이 끼친다. 개인의 취향과 창의력을 무시한 획일적인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지혜와 사랑과 덕성이 길러질 것인가. 교육이 할 일은 배우는 사람들이 온갖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개인이 지닌 특성을 마음껏 꽃을 피워 세상에 향기로운 파동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진짜 시를 가르쳐준 보인 존 키팅 같은 교사가 우리에게는 아쉽다.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은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배우기보다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앞서도록 하는 경쟁심만을 잔뜩 부추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한 교육이다. 요즘 정치꾼들의 비열하고 추악한 행태도 이런 그릇된 사고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막혀있는 기운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묵묵한 대지에 말없는 민심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정치꾼들의 말잔치에 귀가 아프고 멀미가 날 지경이다. 가을 들녘에 서면 이따게 한숨 소리가 들려온다. 열린 귀로 그 한숨 소리를 들어보라.